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최동호 검찰총장 사퇴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표를 냈는데요. 복지부 장관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데서 무기력함을 느꼈다라는 게 이유로 알려졌죠. 청와대는 사표 반려했습니다만 진영 장관은 반드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죠. 일이 이렇게 되자 박 대통령의 정치력,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이 사태를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지내고요. 대선 캠프에서 정치수혜신 특위위원 지낸 분입니다.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연결을 해보죠.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동욱 총장으로부터 진영 장관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사퇴 파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강요급 인사가 진정한 뜻으로 사표를 내면은 그냥 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표를 수리할 때는 그로 인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정부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조용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이게 일종의 상식입니다. 예. 네, 근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반려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그것을 해명을 하기 위해서 더 문제를 좀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을 볼 때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미숙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벌어지는 이 더 큰 논란들 이 부분이 안타깝단 말씀이세요. 네, 논란을 키워서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은 큰 틀에서 이런 문제를 신속하고 조용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 청와대는 왜 사표 수리를 안 할까요? 네, 그것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추측하기는 이제 국회가 금방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 문제를 굉장히 벼르고 있을 텐데 공약 불어냈다 말이죠. 기초연금 공약 후퇴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진영 장관이 이제 대선 캠프에서 공약을 책임지고 인수위 있었고 또 주무장관이니까 진영 장관이 이것을 방어해서 해명하고 야당의 공격에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 나가서 일종의 총알 바지가 되라. 이렇게까지 지금 진영 장관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글쎄요, 총알 바지가 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진영 장관은 그것은 자기로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나는 그 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내 소신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소신과 다르게 정책이 나왔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방어하느냐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떠나는 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잘 보지 못했어요. 양심의 문제다라는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게. 네, 그런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 장관이 떠날 때는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떠나는 것이지. 그렇게 그 폭탄을 갖다가 저쪽에 던지고 떠나는 경우도 참 이건 제가 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갈등의 상황이 양상이. 저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안 좋은지 아니면은 뭔가 그 개인적인 것이 꼬여서 그랬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진영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이 기초연금을 연동시키는 것에서 나는 강하게 반대했다. 소득하고 연동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청와대가 그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진 장관은 친박이고요.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정치인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인물이 어떻게 이런 무기력함을 느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걸 두고서 그 대선 캠프에서 정책 개발할 때 또 인수위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종범 의원도 그런 말을 좀 했죠. 그런데 이제 진영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점에서는 자기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또 어쩌면 그때는 자기 의견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죠. 그분은 내막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좀 이게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은 예? 장관과 내각의 장관과 말하자면 내각과 청와대의 참모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관계. 네, 그렇죠. 그 성공하는 대통령의 경우는 예. 그 참모가 내각에 군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참모는 대통령과 내각 관계 의사소통을 하는 연결고리가 돼서 그것을 그 대통령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고 소통을 시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통령의 견해와 주무장관의 견해가 좀 다르면 그걸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진영 장관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전제한다면 현재 그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 즉 내각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뉘앙스를 제가 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대통령 주변의 최측근 몇몇이 정부 위에, 내각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 최측근 몇몇에 의해서 지금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이 드신단 말씀이군요. 네, 지금 뭐 진영 장관이 뭐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데에서 한 번도 여기서 그랬나요?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 내각에 분리만한 인상을 줄까봐 걱정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어요. 인상을 주는 것도 걱정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 국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경고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단 노출이 됐다면은 이제는 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과의 어떤 관계를 좀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최측근 그러니까 정부보다도 위에 내각보다도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최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비롯해서? 네, 그걸 그렇게 뭐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도 이른바 그 증세 논쟁에서도 주무장관을 젖히고 경제수석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다가 거위털 얘기해서 그냥 완전히 자폭을 해버렸죠. 거위털 뽑듯이 고통 없이 뽑겠다 뭐 얘기요. 그것도 당시 그 수석이 그냥 나와서 해명이라고 했는데 더 악화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복지수석이 말하자면 의견을 이상돈 교수님. 네, 증폭시킨 거 아닌가? 논란을 증폭시킨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그럼 모르고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늘 당장 어디 여론조사들 나온 거 보니까 지지율이 빠지고 있던데 이게 지금 참모진들의 일종의 전횡 같은 것이 보여지는 경고음이란 걸 모르고 있을까요? 뭐 전횡이라기보다도 참모진이 어떤 자신들이 오히려 좀 국정을 우리가 리드해야 된다는 이런 좀 말하자면 영어로 표현은 오버하는 거죠. 오버한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은 대통령에게서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몇 번씩 언급하셨던 그 책임 총리대 책임 장관제 그 초심을 좀 살리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돈 전 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교수님, 저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 계셨잖아요. 네네. 이 기초연금 공약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진영 장관도 사퇴한다고 하는 건데 그때 좀 이 공약 위험하다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말리지 그러셨어요. 저는 그 안대희 전 대법관과 함께 이제 정치개혁, 검찰개혁하는 쇄신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쇄신. 네네. 이건 다 거기서 발표한다면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공약은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복지 공약이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 또 우리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급박하게 일반적 복지를 이렇게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지금 기초연금 발표하면서 임기 내에 앞으로 4년 내에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도 가능성? 그러면서 이제 그 재정 운영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2017년까지 경제성장은 뭐 3% 이상 하더라도 부채가 더 느는 거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 부채가. 예. 지금도 국가 부채하고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은 1,000조가 넘어서 GDP 거의 100%가 되거든요. 예. 이것은 굉장히 좀 황색 경고가 아니라 거의 적색 경고이기 때문에 그 재정 건전성과 복지 문제 이것을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나누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청와대가 개각 없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복지부 장관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좀 개각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석은 뭐 당연히 내꾸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봐야 되겠죠. 네. 이사표는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우리나라 옛말에 예. 원님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요? 하기 싫다 이런 문제에서 나가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그 억지로 잡아서 뭐 다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순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려야겠네요. 이상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